저희가 학교 다닐 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you처럼 전치사 for와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I want for you to learn Chinese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두 번째 문장에는 저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던 for you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는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은 누구나 다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는 중국어를 배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주제로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없는 건데, 없어도 되는데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고, 그때 전치사 for의 도움을 받아서 for you, for him, for me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원래는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부정사에도 주어는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사에 버릴 수 없는 속성 중에 하나가 주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어 문장 속에서 동사가 등장하면 그 동사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 동사가 비록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로 변신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을까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 이유는 그 문장 속에서 그 주어가 실제 문장의 주어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투부정사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주어는 항상 존재합니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요. 첫 번째 문장처럼 necessary to learn 이라고 나오고 앞에 for you 같은 의미상의 주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to learn 이라는 투부정사의 주어는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영어 문장을 독해하고 내용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동사의 주어를 찾는다는 거. 선생님들이 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주어 동사를 찾아라. 주어 동사를 찾아라. 동사를 찾으면 주어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찾고 그 동작을 하는 주어가 누구인지,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같은 변신한 동사로 나왔을 때조차도 그 동사의 의미를 행하는 주어가 누구인지,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항상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을 좀 바꿔볼게요. I wanna learn Chinese 하고요. I want you to learn Chinese.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To learn.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누구죠? 위의 문장에서는 내가 중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래 문장에서는 중국어를 배울 사람은 제가 아니고요. 당신. 당신이 중국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문장을 보고 상당히 귀엽고 깜찍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I want for you to learn Chinese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문법식에서 저희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for 다음에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래 의미상의 주어라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동사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는 거고요. 이건 동사에 버릴 수 없는 속성 중에 하나고요. 동사를 가지고 만든 부정사 역시도 주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주어가 문장 속에 어떤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굳이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끼워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배울 사람은 바로 그 문장의 주어인 나와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굳이 for me라는 걸 써 넣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아래 문장에서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you라고 만들어서 그 사이에 끼워 넣을 필요가 없죠. 이미 문장 속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목적어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I want you, 네가 to learn, 배웠으면 한다. Chinese, 중국어를.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오해 한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원래는 없는데, 부정사에는 주어가 원래 없는데 뭐 특별한 경우에만 표현해 주는 거다라는 건 오해라는 거죠. 부정사에는 반드시 언제나 늘 항상 주어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뿌리 원칙으로 살펴보면 영어 문장에서 동사가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뿌리로 등장하거나 뿌리가 아니면 변신 혹은 숨어서 등장하는데요. 어떤 경우든지 뿌리든 변신한 동사든 숨어 나온 동사든 반드시 주어는 있다. 자, 이게 바로 구조와 의미, 영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 가장 간단한 실수예요.